이 딴개년이 말 다 했어? 흥분했나? UDT에선 감정 통제 훈련은 따로 안 하나 보지? 결코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육군 707의 얼음 심장 바이퍼 하지훈 중사. 그리고 거친 바다의 지배자 해군 UDT실의 샤크 강서연 중사. 육지와 바다 서로 다른 세계의 절대 강자인 이들은 자존심을 건 합동훈련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를 향한 날을 세웁니다. 과연 서로를 철천지원수처럼 여기던 이들은 서로에게 목숨을 맡기는 진정한 전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 숨막히는 열기가 아스팔트 연병장을 달구고 있었다. 9월이라지만 가을의 전령은 아직 남쪽 바다 어딘가에서 머뭇거리는 듯 한여름의 마지막 바락 같은 햇살이 대지를 태웠다. 아지랑이가 지표면을 따라 뱀처럼 피어오르며 연병장 끝에 도열한 회색빛 건물들의 윤곽을 흐릿하게 일그러뜨렸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 제707 특수임무단이 위치한 특수전사령부였다. 공기 중에는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오늘은 그 위에 얼음 파편 같은 날카로움이 더해져 있었다. 역사상 최초로 육군과 해군의 최정예 여성 대원들로만 구성된 팀이 합동 전술 훈련을 위해 마주하는 날이었다. 육지의 절대 강자 707과 바다의 지배자 UDT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극한을 달려내온 두 자존심이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소리 없는 대리전의 서막이었다. 연병장 한편의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육공트럭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하차했다. 검은 베레모 가슴팍에 선명한 공수의장, 얼룩무늬 전투복 위로도 감출 수 없는 강인함이 묻어나는 그들은 707의 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먼저 땅에 발을 내디딘 한 여군에게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자석처럼 이끌렸다. 하지훈 중사. 콜사인은 바이퍼. 172cm. 군화를 신은 키는 더 커 보였다. 길게 뻗은 팔다리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오직 실전만을 위해 조각된 근육은 마치 잘 세공된 강철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이 그녀의 몸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깎아내고 오직 순수한 병기로서의 기능만 남겨놓은 결과였다. 턱선에 맞춰 단정하게 자른 칠흑 같은 단발머리가 바람에 가볍게 흩날렸고 그 아래 드러난 서늘하고 깊은 눈매는 어떠한 감정도 비치지 않는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녀의 콜사인 바이퍼는 목표물에 은밀하게 접근해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녀의 전투 스타일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었다. 여전히 흙먼지 냄새는 지겹군. 하지훈은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속으로 은조렸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전술 지형을 분석하고 있었다. 각 건물의 높이와 구조, 저격 가능한 포인트,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형지물, 예상 가능한 적의 이동 경로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3D 전술 지도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 반대편 이미 대형을 갖추고 도열해 있는 한 무리에 꽂혔다. 해군 특유의 디지털 픽셀 전투복, 그들이 바로 UDT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앞에 마치 폭풍 후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강서연 중사. 콜사인은 샤크. 하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수십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한눈에 느껴지는 강렬한 기운이었다. 자신보다 신장은 약간 작아 보였지만 거친 파도와 싸워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넓은 어깨와 당당한 체격은 마치 바다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거친 파도처럼 짧게 자른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수 있다는 듯 오만하고 거침없이 빛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상어라 과연. 피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게 생겼군. 하지훈이 그들을 분석하는 바로 그 순간 강서연 역시 707 대원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상어처럼 날카로웠다. 저쪽인가? 707.
강서연이 턱 끝으로 707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하자 옆에 서 있던 부팀장 오진규 하사가 맞장구를 쳤다. 네, 그렇습니다. 강 중사님. 멀리서 보니 생각보다 호리호리합니다. 저런 체격으로 대테러 작전이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해. 강서연은 부하의 경솔한 말을 짧게 끊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도 숨길 수 없는 희미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콜사인 샤크는 목표를 향해 그 어떤 장애물도 부수고 돌진하는 바다의 포식자처럼 저돌적이고 거침없는 그녀의 성정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바이퍼라 뱀은 기껏해야 땅바닥이나 기어다니는 족속이지. 상어가 노는 푸른 물에는 감히 발도 못 붙일 텐데. 마침내 두 부대가 연병장 중앙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공식적인 악수나 따뜻한 인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역량을 가늠하고 약점을 찾아내려는 듯 칼날처럼 날 선 시선만이 허공을 가르며 부딪혔다. 불꽃이 튀는 듯한 팽팽한 정적을 먼저 깬 것은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특유의 오만한 자세로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707. UDT실 강서연 중사입니다. 평생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훈련하다가 이번 기회에 진짜 바다를 좀 맛볼 생각을 하니 기대가 아주 큽니다. 혹시 수영은 제대로 할 줄 아십니까? 훈련 중에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면 여러 사람 곤란해지니까.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육지 촌놈이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에 707 대원 몇몇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하지만 팀의 리더인 하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반갑습니다. UDT. 707 특수임무단 하지훈 중사입니다. 저희는 물에서 단순한 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이용해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법을 배웁니다. 파도 타기 같은 해양 레포츠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나저나 GPS를 비롯한 최신 항법 장비는 제대로 지급됩니까? 혹시 아직도 밤바다에서 북극성 보고 길 찾는 원시적인 항해술을 쓰시는 건 아니겠죠? 순간 공기의 흐름이 역전되었다. 이번에는 UDT 대원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707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부대임을 은연중에 상기시키며 동시에 UDT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독도법과 항해술을 구시대의 유물로 폄하해버린 것이다. 강서연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노련하게도 그 감정을 비웃음으로 덮어버렸다. 말 하나는 청산유수로군. 실력도 그만한지 어디 한번 똑똑히 지켜보지.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배우게 될 겁니다.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말이죠. 첫 만남은 그렇게 서로의 자존심에 날카로운 비수를 깊숙이 꽂아 넣는 것으로 끝이 났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합동훈련의 첫 번째 과제는 707의 안방이자 주특기라 할 수 있는 근접전투 훈련이었다. 항공기 동체, 지하철, 버스는 물론 실제 건물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제작된 훈련장 킬하우스에서 가상의 테러리스트에게 점령당한 인지를 구출하는 시나리오였다.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에 건물의 3D 도면과 작전 목표가 표시되었다. 707 대원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각자 머릿속으로 최적의 침투 경로와 역할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반면 강서연은 팔짱을 낀 채 따분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닭장같이 비좁은 곳에서 숨바꼭질하는 게 당신들 주특기인가? 우리 UDT는 이런 속꿉 장난보다는 광활한 바다에서 적함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게 체질이라서 말이지. 구조가 복잡해서 길이라도 잃으면 곤란하니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면 잘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육군 선배님들. 그녀의 비아냥거림에 하지우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자신의 K1A 기관단총에 부착된 도트 사이트의 0점을 점검하며 장비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이런 완벽한 무시 전략은 강서연의 자존심에 더욱 거세게 불을 질렀다. 먼저 공격에 나선 것은 강서연이 이끄는 UDT 팀이었다. 준비됐나? 작전 개시 5초 전. 4, 3, 2, 1 돌격. 강서연의 외침과 함께 UDT 대원들은 말 그대로 돌격했다. 육중한 방탄 방패를 앞세운 포인트맨이 굳게 닫힌 문을 어깨로 박살내고 뒤따르던 대원이 섬광탄을 던져 넣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터진 섬광탄이 시야를 멀게 하는 순간 그들은 거침없이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강력했고 파괴적이었으며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첫 번째 방을 정리하고 복도로 나서기도 전에 복도 반대편의 예상치 못한 사각에서 날아온 훈련용 시뮬레이션 탄이 후방을 경계하던 대원 2명의 센서에 명중했다. 삐빅, 삐빅. 전사 판정을 알리는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정면에 보이는 위협에만 집중한 나머지 복잡한 건물 구조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각지대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젠장, 정신 안 차려. 후방 경계, 좌우 확인 똑바로 해. 강서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템포는 완전히 꼬인 뒤였다. 그들의 큰 동작과 불필요한 고함, 육중한 군화가 바닥을 찍는 소리는 자신들의 위치를 대항군 역할의 교관들에게 계속해서 광고하는 꼴이었다. 결국 인질이 억류된 마지막 방 앞에서 남은 대원들마저 교묘하게 설치된 부비 트랩과 교차 사격에 전멸하며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다음은 하지윤의 707팀 차례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UDT와 완벽한 정반대의 개념을 보여주었다. 소음이 없었다. 4명의 대원은 마치 한 몸으로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복도를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그들은 말 대신 오직 정교하게 약속된 수신호와 서로의 눈빛으로 소통했다. 한 명이 코너를 확보하며 전방을 경계하면 다른 한 명이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그의 등 뒤와 사각을 완벽하게 커버했다. 모든 움직임이 물 흐르듯 유기적이었고 낭비가 없었다. 하지윤은 팀의 가장 위험한 자리, 선두 포인트맨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복도 끝에 짙은 어둠,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빛의 변화, 공기의 흐름까지 읽어내며 잠재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했다. 그녀의 총구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가장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향하고 있었다. 클리어, 클리어. 방을 하나씩 점령해 나갈 때마다 훈련 통제실의 마이크를 통해 교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렸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단 한 발의 불필요한 사격도 없었다. 완벽한 대테러 작전의 교본 그 자체였다. 마지막 방 앞. 인질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윤은 손을 들어 팀을 조용히 멈춰 세웠다. 그녀는 차가운 철문에 귀를 대고 자신의 숨소리마저 죽였다. 몇 초간의 침묵.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 공포에 질린 인질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테러범들의 위치와 숫자,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그녀는 오감으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조합해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진입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다. 인질은 문 좌측 벽에. 테러범 둘은 인질을 인간 방패 삼아 있고 나머지 하나는 창가에서 외부 경계 중. 셋 모두 긴장 상태. 외부에 소음이 없었기에 우리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각자의 역할을 신속하게 분담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댔다. 완전 침묵 유지 신호. 다음 순간 UDT처럼 문이 폭발하듯 열린 게 아니었다. 이번 대원이 특수 제작된 장비로 문틈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낸 뒤 그 안으로 뱀처럼 생긴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넣어 내부 상황을 완벽하게 재확인했다. 그리고는 3번 대원이 소음 처리된 아주 작은 폭약으로 문고리 잠금 장치만 정확하게 파괴했다. 철컥하는 금속 파열음과 함께 문이 열림과 동시에 팀원들은 약속된 순서대로 방 안으로 물이 스며들 듯 진입했다. 모든 것이 단 3초 안에 일어났다. 하지윤이 가장 먼저 진입하며 인질을 방패 삼은 2명의 테러범을 향해 이번 대원이 창가의 테러범을 향해 동시에 격발했다. 푸, 푸, 푸. 소음기가 장착된 K1A의 총성은 둔탁한 소음을 낼 뿐이었다. 대항군 교관들의 센서가 동시에 붉게 빛났다. 인질 역할의 마네킹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 훈련이 끝나고 킬하우스 밖으로 나온 두 팀의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다. 훈련 교관은 707의 완벽한 작전 수행에 교본을 넘어 예술의 경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강서연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자신의 K2C 소총을 거칠게 닫고 있었다.
패배의 굴욕감이 그녀의 온몸을 태우고 있었다. 그때 하지윤이 그녀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시원한 물병을 건넸다. 수고했다. 동정 따위 필요 없어. 강서연이 손을 휘둘러 물병을 거칠게 쳐냈다. 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물병이 아스팔트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다. 동정이 아니야. 충고지. 하지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는 칼날 같았다. 건물 내부에선 무작정 파도를 부수는 힘만으론 부족해. 벽 뒤에 숨은 적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교함이 필요하지. 당신네 방식은 그냥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같더군. 그 마지막 한마디가 강서연의 남은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괴력으로 하지윤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게 정말 너희야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짜인 각본대로만 움직이는 것 아니야? 실전에서는 변수가 난무한다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터진단 말이다. 그깟 정교함만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변수는 예측하고 통제하는 거다.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건 실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지. 그리고 이거나 내가 함부로 잡아도 되는 몸이 아니다. 하지윤의 고요하던 눈에 처음으로 살기가 번뜩였다. 그녀의 손이 강서연의 손목을 향해 움직이는 순간 양쪽 부대원들이 경악하며 달려들어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강 중사님 참으십시오. 하 중사님 그만하십시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첫날 훈련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만을 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 육지에서의 싸움은 707의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터는 이제부터였다. 무틀 떠나 강서연의 왕국인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몰아치는 검푸른 바다 위에서 말이다. 하지윤은 멀어지는 강서연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저 오만한 상어는 자신의 바다에서 어떤 이빨을 드러낼 것인가. 경상남도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 기지. 훈련의 무대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해군 특수전전단 기지로 옮겨지자 공기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축축하고 짭조름한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은 UDT 대원들에게는 어머니의 품처럼 익숙한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707 대원들에게는 낯설고 끈적한 이물감으로 다가왔다. 기지부두의 위용을 뽐내며 정박한 회색빛 고속정과 잠수정들, 그리고 쉴 새 없이 귀를 때리는 날카로운 갈매기 소리는 이곳이 누구의 영역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었다. 야간 해상 침투 훈련을 앞두고 양팀은 부둣가에서 장비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UDT 대원들은 시끄럽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익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손놀림으로 잠수 장비와 IBS를 점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천에서의 패배감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안방에서 훈련한다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천에서의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주겠다는 의지가 그들의 눈빛에서 불타올랐다. 반면 707 대원들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장비를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살폈다. K1A 기관단총의 모든 틈새를 방수 테이프로 꼼꼼히 막고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가 바닷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방수팩을 씌우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들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UDT 대원들의 눈에는 물 무서워하는 촌스러운 겁쟁이들의 행동처럼 비쳤다. 저것들 좀 봐라. 무슨 해외여행 가나? 저렇게 꽁꽁 싸매고 물에 빠지면 부력 때문에 그대로 수면 위로 둥둥 떠서 표적이 될 텐데. 아니, 그 전에 장비 무게 때문에 수장되려나? UDT 대원 하나의 비웃음 섞인 말에 주변에서 킬킬거리는 억눌린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중심에는 강서연 중사가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신의 왕국을 시찰하는 여왕처럼 707 대원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특히 휴대용 태블릿 PC에 기상 및 해류 정보를 띄워놓고 팀원들과 심각하게 상의하는 하지윤의 모습이 그녀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하 중사,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나? 육지 날씨랑 바다 날씨는 개념부터 달라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특별히 가르쳐 줄 테니. 강서연이 다가와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시비를 걸었다.
하지우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밤 11시를 기점으로 조류의 방향이 예측 데이터와 다르게 바뀔 확률 67%. 너울성 파도의 발생 가능성도 평소보다 40% 이상 높아. 현재 계획된 침투 루트는 수면 아래 암초지대와 너무 가깝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안, 안전 루트로 변경할 것을 건의한다. 만약이라. 강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우리 UDT 사전에 만약은 없어. 오직 할 뿐이지. 그까짓 파도랑 조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겪는 내 손바닥 안의 놀이터야. 책상머리에 앉아서 데이터 쪼가리나 들여다보는 당신과는 근본이 달라. 데이터는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 그리고 값비싼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걸 무시하는 건 오만이거나 어리석음이지. 그 오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UDT다. 더 이상 내 작전에 토달지 마. 여긴 이천의 닭장이 아니라 진해야. 내 바다에서는 내 법을 따르는 거다. 강서연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두 사람의 팽팽한 대화를 듣고 있던 훈련 통제관인 해군작전 사령부 소속 김진우 소령이 다가와 중재하려 했지만 강서연은 그에게도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 바다는 제 집 앞마당과 같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목표 시간보다 30분은 좋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707분들에게 UDT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결국 김소령은 현장 지휘관인 강서연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허리에 달린 대형 전투용 나이프의 결속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용 스트로브 라이트의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할 뿐이었다. 그녀의 고요한 눈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달빛조차 두꺼운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바다. 두 대의 IBS가 검은 파도를 가르며 소리 없이 가상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엔진 소음을 최소화한 채 오직 8명의 대원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노련한 패들링 소리만이 파도 소리에 섞여들었다. 1번 보트 선두에서 방향을 잡는 강서연의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하지윤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의도적으로 암초지대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나아갔다.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며 707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뒤따라오는 2번 보트의 707 대원들이 겁을 집어먹고 허둥대는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비소가 절로 지어졌다. 봐라, 바이퍼. 이게 너와 나의 결정적인 차이다. 너는 책상 위에서 위험을 계산하지만 나는 온몸으로 위험을 지배한다. 너는 파도를 피하지만 나는 파도를 가른다. 그녀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다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오만함을 비웃었다. 잔잔하던 수면이 갑자기 이유 없이 부풀어 오르더니 주변의 파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너울성 파도가 산처럼 솟구쳐 올랐다. 데이터가 경고했던 위험, 그러나 그녀가 외면했던 재앙이었다. 젠장. 좌현으로 전원 밀착. 파도 넘어간다. 강서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힘은 초라했다. 거대한 물의 장벽이 IBS의 측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으아악! 대원들의 비명과 함께 고무보트는 마치 나뭇잎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내동댕이 쳐졌다. 간신히 보트를 붙잡고 있던 대원들도 엄청난 충격에 모두 차가운 바다로 튕겨나갔다. 설상가상으로 충격으로 방향이 180도 틀어진 보트가 수면 아래 숨어있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암초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두꺼운 고무가 찢어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보트의 공기 탱크가 터져나갔다. 순식간에 바람이 빠지며 기울어진 보트는 그대로 뒤집혔고 그 아래 단단히 결속되어 있던 각종 장비와 예비용 로프들이 쏟아져 나와 어둠 속에서 엉망으로 뒤엉켰다. 그리고 그 수많은 로프 중 하나가 물속에서 중심을 잡으려 허우적거리던 강서연의 오른쪽 발목을 악마의 소나기처럼 휘감았다. 순간 묵직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녀의 몸을 심해 속으로 잡아끌었다. 뒤집힌 보트의 무게와 물에 젖은 장비의 무게가 더해져
UDT 최고의 수영 실력을 자랑하는 그녀조차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차갑고 어두운 물이 전투복을 파고들어 순식간에 몸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었고 무자비한 수압이 귀를 짓눌렀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엉킨 로프는 마치 주인의 목을 조르는 독사처럼 더욱더 그녀의 발목을 옥죄었다. 안 돼. 이따위 바다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물 밖에서는 자신을 찾는 동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물의 장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대답 대신 마지막 남은 공기 방울만이 허무하게 뻐끔하고 터져나왔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의식이 아득해졌다. UDT 최고의 상어는 자신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자신의 바다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강서연의 1번 보트가 뒤집히는 그 찰나의 순간 바로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던 2번 보트의 하지우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모든 상황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전원 즉시 구조작전 개시.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수백 번은 훈련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절차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놓고 있었다. 김중사, 박하사. 즉시 UDT 대원들 위치 확보하고 구조해. 최하사는 보트 사수하면서 통제부에 즉시 상황 보고하고 조명탄 발사. 나는 강중사 구하러 간다. 폭포수처럼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 성난 밤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이 UDT 대원들을 구조할 것이라 굳게 믿었고 자신의 임무는 적의 지휘관을 구하는 것, 아니 위험에 빠진 아군의 리더를 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했다. 물속은 어둠과 혼돈 그 자체였다. 거친 조류가 몸을 제멋대로 흔들었고 부서진 장비 파편들이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하지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에 찬 비상용 수중 랜턴을 켜고 강력한 한 줄기 빛으로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강서연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지점을 향해 잠수에 들어갔다. 마침내 랜턴 불빛 끝에 뒤집힌 보트 아래 로프의 발목이 감긴 채 축 늘어져 있는 강서연의 희미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하지우는 즉시 접근해 강서연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고 남은 모든 힘을 다리에 집중해 수면을 향해 솟구쳤다. 푸아. 컥컥. 수면 위로 간신히 나온 하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잃어가는 강서연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강서연. 정신 차려. 여기서 죽으면 내가 평생 무시하던 딴개한테 목숨 구걸한 년밖에 안 되는 거야. 눈 떠. 독하디독한 외침에 강서연이 반사적으로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격렬한 기침과 함께 폐속까지 들어찼던 바닷물을 토해냈다. 쿨럭 하지운? 그래, 나다. 아직 염라대왕 만날 때는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하지우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육중한 전투용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강서연의 발목을 뱀처럼 옥죄고 있는 두꺼운 로프를 단칼에 끊어버렸다. 자유로워진 강서연의 몸을 어깨에 둘러매다시피 한 채 그녀는 구조를 위해 접근하는 2번 보트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거친 파도와 물을 먹어 천근만근이 된 전투복, 그리고 성인 여자 한 명의 무게까지 더해져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보트 위로 끌어올려진 강서연은 탈진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그녀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눈에서 자존심의 불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 대한 경외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에 대한 깊은 굴욕감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다에서 죽을 뻔한 UDT의 상어. 그리고 그 상어를 구한 것은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육지의 독사였다. 훈련 중단을 알리는 붉은색 조명탄이 밤하늘을 섬광처럼 밝혔고 멀리서부터 구조정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진해의 밤을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었지만 두 여자의 시간만은 잠시 멈춘 듯 했다. 경쟁과 갈등,
불신으로 쌓아 올렸던 얼음장 같던 벽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마주한 서로의 젖은 눈빛 앞에서 소리 없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진해 해군기지 의무대 2인 병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하얀 병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공기 중을 떠다니는 먼지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서연 중사는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샌 뒤였다. 몸은 저체온증의 후유증과 탈진으로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정신은 지독할 정도로 또렷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영상이 고장난 필름처럼 무한히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쳤던 외침, 순식간에 괴물처럼 돌변한 성난 파도, 암초에 부딪히던 끔찍한 파열음,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던 그 고요하던 눈에 처음으로 절박함을 담고 있던 하지윤의 얼굴까지.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UDT 대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다. 바다는 그녀의 영역이었고 파도는 친구였으며 두려움은 정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제 그녀는 리더로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료의 합리적인 경고를 오직 육군 따위에게 질 수 없다는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묵살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목숨을 맡긴 팀원 모두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다. UDT실의 상어가 자신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익사 직전에 이르렀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실패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가치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근간을 뒤흔드는 처참한 붕괴였다. 그때 병실 문이 아주 작은 소음과 함께 조용히 열렸다. 전투복이 아닌 간편한 활동복 차림의 하지윤 중사였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서연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보조의자를 소리나지 않게 끌어와 앉으며 그중 하나를 말없이 건넸다. 코끝을 훅 파고드는 맵고도 따뜻한 생강차의 향이었다. 잠 좀 잤나? 무심하게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이 가장 모욕하고 무시했던 라이벌.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시선을 창밖의 푸른 하늘에 고정한 채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다. 고맙다. 목이 메어 겨우 뱉어낸 한마디였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판단 착오였어. 아니,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오만이었어. 너의 분석이 옳았는데 난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내 홈그라운드에서 너에게 지기 싫다는 그 유치한 자존심 때문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난 리더로서 실격이야. 내가 틀렸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치부를 맨살처럼 드러내며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굴욕적이고 뼈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뱉어내는 순간 짓눌려 있던 가슴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하지윤은 대답 대신 조용히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죽지 않았으면 됐다. 담담하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동정도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라고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야. 707 후보생 시절 지옥주 마지막 관문인 최종 독도법 훈련 때였어. 100km 산악군장 행군이었지. 나도 너처럼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 교관이 제시한 안전 루트 대신 내가 찾아낸 지름길로 가면 1등으로 골인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지. 교관의 지시는 겁쟁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언제나 빈틈없는 강철 같았던 하지윤의 입에서 나온 실패의 고백은 강서연에게 어젯밤의 사고만큼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그 길 끝에 있던 건 마른 계곡이 아니라 밤새 내린 폭우로 거대한 급류가 되어버린 죽음의 강이었지.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건너려다 휩쓸려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 거기서 고립돼서 저체온증으로 죽기 직전에 수색에 나선 교관에게 발견됐어. 조금만 늦었어도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하지윤의 시선은 창밖의 평화로운 진해 바다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보고 있는 듯 했다.
그때 의무실에서 정신을 차린 나에게 교관님이 그랬어. 하지윤, 내가 가진 가장 큰 적은 내 눈앞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자만심이다.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넌 절대 최고의 군인이 될 수 없다. 어젯밤 내 모습에서 난 20살의 어리고 오만했던 나를 봤어. 하지윤은 시선을 돌려 강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경쟁심이나 적의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이해와 동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린 늘 증명해야 했으니까. 남자들보다 더 강하다는 걸 여자라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그 지긋지긋한 강박감. 그래서 더 독해져야 했고 더 나를 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 너나 나나. 그 말에 강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너진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자신을 그토록 짓누르던 감정의 정체를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다. 외로운 싸움이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혹독한 고독감. 그녀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강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UDT에 입대한 이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던 눈물이었다. 바이퍼. 강서연이 젖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불렀다. 아니 하지윤 중사. 샤크. 하지윤도 그녀를 돌아보며 낮게 응수했다. 아니 강서연 중사. 몸부터 제대로 추슬러. 아직 훈련 끝난 거 아니다. 내가 없으면 마지막 종합훈련이 시시해지잖아. 하지윤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에 강서연도 마주 웃었다.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경쟁과 오만으로 덧칠된 콜사인을 벗어던지고 군인 하지윤과 군인 강서연으로 마주 선 순간이었다. 이천 연병장에서부터 서로를 겨누던 얼어붙었던 강철의 불꽃이 비로소 서로를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다. 강서연 중사가 훈련에 복귀했을 때 부대원들은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바다의 포식자 같은 저돌적인 용맹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는 신중함과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가 더해져 있었다. 특히 그녀는 707 대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장점을 배우고 존중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변화는 UDT와 707, 두 이질적인 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합동훈련의 마지막 과제인 종합전술훈련에서 마침내 빛을 발했다. 훈련 시나리오는 지금껏 치른 훈련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처럼 정교하고 복잡했다. 적에게 점령된 항만 시설에 억류된 아군 VIP를 구출하고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한 뒤 탈취한 기밀 문서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퇴출하라. 시설의 해안 방어는 견고했고 내부 구조는 미로처럼 복잡했으며 곳곳에 부비 트랩과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UDT의 해상 침투 능력과 707의 정교한 내부 소탕 능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했다. 이전의 두 부대였다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다 자멸했을 것이 분명한 극한의 팀워크를 요구하는 과제였다.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자 모두의 시선은 두 팀의 리더인 하지윤과 강서연에게로 쏠렸다.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작전해온 최고의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내가 UDT 팀을 이끌고 수중으로 침투해 A 지점의 외부 경계 병력을 무력화하겠다. 소음이 거의 없어 기습 효과가 클 거야. 우리가 해안선을 확보하는 데까지 15분. 그 이상은 걸리지 않아. 좋아. 너희가 해안선을 확보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내가 707팀과 함께 옥상으로 헬기 레펠 강화를 실시한다. B지점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서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겠다. 내부 진입 후에는 우리가 C루트,
너희가 D루트를 통해 동시에 중앙통제실을 향해 협공한다. 통신 두절 상황을 대비해서 진입 후 30분 뒤 중앙계단에서 합류하는 걸 약속 지점으로 하지. 거기서 VIP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종 구출 계획을 수립한다. 완벽해. 그대로 진행하자. 두 사람의 대화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이 없었다. 오직 작전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전술적 판단만이 존재했다. 브리핑 룸에 있던 모든 대원들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철처럼 단단하고 바다처럼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독사와 상어는 마침내 하나의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목표가 된 항만 시설 주변의 밤바다는 먹물처럼 검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최정의 포식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강서연 중사와 그녀의 UDT 팀은 완전 밀폐식 잠수 장비인 드래거에 의지한 채 오직 나침반과 수중 감각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 감각은 오히려 강서연의 정신을 얼음처럼 차갑고 맑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파도를 가르지 않았다. 수신호를 통해 끊임없이 팀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선두 정찰조가 보내오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였다. 오만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리더로서의 냉철한 책임감이 들어차 있었다. 마침내 해안선 아래 적의 수중 음파 탐지기를 피해 철조망에 도달했다. 그들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바다 생물처럼 일사불란하게 절단기로 철조망을 제거하고 소리 없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해안 초소의 경계병 2명이 잡담을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서연은 손가락 2개를 펴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가 초병들을 가리켰다. 내가 처리한다. 는 신호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몇 초 뒤 크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외부 경계가 완벽히 제압된 순간 강서연은 목에 찬 소형 무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여기는 샤크. 해안선 확보 완료. 독사, 이제 내 차례다. 그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수백 미터 상공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검은 블랙호크 헬기가 거대한 매처럼 강화하기 시작했다. 헬기는 목표 건물 옥상 바로 위에서 정지 비행을 시작했고 굉음과 함께 강력한 하강풍이 옥상을 때렸다. 그 순간 헬기 양쪽 문에서 검은 밧줄이 뱀처럼 던져졌고 하지윤을 선두로 한 707 대원들이 망설임 없이 허공에 몸을 던졌다. 15층 높이의 아찔한 고도였지만 그들은 마치 평지를 걷듯 익숙하고 신속하게 옥상 바닥에 발을 디뎠다. 여기는 바이퍼. 둥지에 안착했다. 작전 계획대로 D루트로 동시 진입한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듯 했다. 강서연의 UDT 팀은 시설의 하층부인 C루트로, 하지윤의 707팀은 상층부인 D루트로 스며들었다. UDT가 강력한 화력으로 정면의 적들을 제압하며 시선을 끄는 사이 707은 유령처럼 복도를 이동하며 내부의 적들을 소리 없이 제거해 나갔다. 하지만 실전 같은 훈련에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따르는 법이었다. 중앙 통제실로 향하는 길목, C루트의 넓은 복도를 지나던 강서연의 팀이 예상치 못한 철제 방화벽과 그 뒤에 숨겨진 중기관총 진지에 가로막힌 것이다. 타타타타타타. 귀를 찢는 격렬한 총성과 함께 복도 벽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선두에 섰던 대원 2명이 순식간에 전사 판정을 받았다. 젠장, 도면과 달라. 전원 엄폐. 강서연은 기둥 뒤로 몸을 날리며 다급하게 무전을 쳤다. 하지윤, 들리나? C루트 미확인된 중화기 진지에 발이 묶였다. 길이 완전히 차단됐다. 그 순간 D루트를 따라 우회하던 하지윤 역시 추가로 나타난 적 증원 병력과 마주쳤다. 양쪽 모두 위기에 봉착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과거의 강서연이었다면 무모하게 돌파를 시도하다 전멸했을 상황. 그러나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때 하지윤의 침착한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무전기를 통해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강서연. 그 자리에서 최대한 버티면서 적의 화력을 유도해.
위치와 화력 수준, 정확한 정보만 계속 브리핑해줘. 우리가 해결한다. 알겠다. 믿는다, 바이퍼. 강서연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려 기둥과 벽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맹렬한 응사로 적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고정시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정면의 적만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지윤이 만들어낼 새로운 길을 보고 있었다. 하지윤은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적의 화력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대신 옆방의 얇은 석고 벽에 소형 접착 폭약을 신속하게 부착했다. 쾅! 요란하지만 계산된 폭음과 함께 벽이 허물어져 내렸고 707팀은 그 구멍을 통해 적의 측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의 기습에 적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강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방화벽 폭파 준비. 그녀는 남은 팀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철제 방화벽에 강력한 접착 폭약을 설치했다. 쾅!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복도 반대편으로 날아갔다. 707이 만들어준 완벽한 혼란의 시간을 이용해 막혀버린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한 것이다. 무너진 방화벽 너머로 자욱한 먼지와 연기 속에서 마침내 두 팀은 마주쳤다. 말없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강하게 끄덕인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부대였던 것처럼 남은 적들을 향해 함께 나아갔다. 바이퍼의 정교한 전술이 길을 열고 샤크의 압도적인 파괴력이 벽을 부쉈다. 그들의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훈련이 끝난 날 707의 복귀를 위한 수송 헬기가 프로펠러를 거세게 돌리며 진해 기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륙 직전 하지윤과 강서연은 헬기 앞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섰다. 첫 만남의 어색하고 날카로운 침묵 대신 편안하고 익숙한 미소가 두 사람의 입가에 걸려 있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흙먼지 속으로 돌아가겠군. 폐 건강 조심해라. 강서연이 먼저 짓궂은 농담을 건넸다. 비린내 나는 바다보다는 훨씬 상쾌하지. 그나저나 내 덕분에 UDT 훈련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다음엔 난이도를 좀 높여야겠더군. 하지윤이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뭐라고? 야, 너. 강서연이 발끈하는 척했지만 이내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시원한 웃음소리는 거대한 헬기 소음 속으로 경쾌하게 퍼져나갔다. 웃음이 잦아들자 강서연이 먼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몸 조심해라 하지윤. 너도 죽지 마라 강서연. 짧은 인사가 오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최고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다 언젠가 실제 전장에서 다시 만나자는 군인들만이 나눌 수 있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하지윤을 향해 먼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 UDT실의 자존심이 707 특임단의 실력에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단 한 명의 전우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중의 표시였다. 필승. 해군의 우렁찬 경례 구호가 활주로에 울려 퍼졌다. 하지윤 역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강인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했다. 단결. 육군 특전사의 심장이 담긴 경례였다.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 가장 치열했던 두 라이벌이자 가장 믿음직한 두 전우는 그렇게 서로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돌아섰다. 헬기에 올라탄 하지윤은 멀어지는 진해 기지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번 훈련에서 강력한 라이벌을 잃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이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였다. 활주로에 홀로 남은 강서연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헬기를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조급하고 이기적인 경쟁심이 아니었다. 더 강한 군인, 더 나은 리더가 되어 동료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바다처럼 깊은 다짐이었다. 육지의 독사와 바다의 상어.
가장 이질적인 두 존재는 서로의 독과 이빨을 겨누는 대신 마침내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주기로 맹세했다. 언젠가 조국이 그들을 부를 때 두 사람은 기꺼이 하나의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 것이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